안녕하세요. 홍공혼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이상하게 촬영을 지금 한 5번을 끊고 지금 6번째 다시 촬영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오늘은 참 시작이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제가 근무가 없는 날이고 집에서 그냥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삶의 지혜를 좀 얻고자 다른 유튜버들의 좋은 컨텐츠들을 조금 보다가 그냥 가족들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두통도 좀 갑자기 심했고 그러던 와중에 또 뭐 일 관련된 일이 생겨가지고 근무가 아닌데도 잠깐 사무실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일이 잘 또 돼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데 요즘에 두통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파서 집에 일찍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독서가 됐든 공부가 됐던 일이 됐던 좀 꾸준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독서를 이어가려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사이에 6분이 또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구독해주신 만큼 여기 독서 영상이 정말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뭐 엄청난 큰 영향력 어떤 얻어지는 거는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잠깐의 휴식 같은 시간 아니면 좀 그래 만족스럽다 라는 마음만 생기신다고 해도 저한테는 정말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당신 인생의 문제 영역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가? 그러면 이제 거울을 당신 쪽으로 비춰서 당신의 승리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찾아보자. 당신의 문제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커리어인가? 나쁜 습관인가? 식이요법인가? 그죠? 가장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참 문제 영역이 많죠. 지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영역이 좀 많다고 봅니다. 일도 옛날만큼 솔직히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고 예전보다 오히려 노력을 나름은 하는데 더 안 풀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될 때는 뭐 그냥 조건 없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안 될 때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또 해보기도 하는데 시행착오, 그러니까 생각 못했던 어린 시절 또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또 시행착오들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인생 기니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그죠? 해결책들을 찾아서 해보는 거죠, 뭐. 해보는 거. 당신이 가진 문제점이 늘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미루는 점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도저히 더 미룰 수 없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데드라인의 압박이 엄습해오면 갑자기 프로젝트에 허겁지겁 달려든다. 그쵸. 이 부분을 읽으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요. 어떤 유튜버가 책을 읽고 한 얘기였나? 뭐 하루를 주든 4일을 주든 10일을 주든 한 달을 주든 어떤 프로젝트를 던지면 한 달을 했다고 더 좋은 프로젝트가 절대 나온 건 아니다라고. 그 결과가 시간이 많은 만큼 미루다가 또 하기 때문에 별 다를 게 없다 하더라고요. 미룬다라는 이 포인트가 그게 딱 떠오르게 합니다.
또 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마 이거 듣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찔릴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에서 이기고 있다. 위의 경우라면 당신은 시간이 없다는 것, 혹은 당신이 꿈을 대는 사람이라는 것, 혹은 루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어이구, 이건 완전 팩트를 막 폭격하는 것보다도 막 더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데요. 줄 한번 쳐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막 증명하고 그 영역에서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열심히.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어제 그 독서한 포인트와 연관 지어보면 그렇죠.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증명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네가 미루는 거. 그게 다른 걸 증명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저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라고 주문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게 끝났을 때 당신이 옳았다는 게 밝혀지는 그 단언, 그걸 확정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로 표현했을 때 무엇인가라는 거죠. 앞서 연애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이나 인생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든다.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시무시할 만큼 정확한 것으로 밝혀진다. 쳇바퀴를 돌리는 중인가? 대체 뭘 증명하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전만큼 유능하지 않아.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무의식 속에 쿡 박혀 있다면 매번 당신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기막히게 증명해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지 않는가. 좀 다른 믿음, 좀 더 긍정적인 믿음을 증명하려면 당신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지금의 그 믿음들이 틀렸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된다. 이 저자는 약간 말을 어렵게 이상하게 요 전편부터 돌려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 표현이 뭐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만의 어떤 표현 기법인데 그냥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는 네가 모르고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건데 그걸 좀 잘 알아봐라.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믿음이라 그래버리면 또 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 뭐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콕 박혀 있다면 이 말도 목적 없이 어떤 걸 하고 있다면 그 좀 목적 없이 하는 거는 너무 뭐 가치가 없다거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그걸 계속 한다는 것은 너한테 문제가 있다, 그냥 그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제 성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괜히 얘기했나? 어쨌거나 좀 다른 믿음, 좀 더 긍정적인 믿음을 증명하려면 뭐죠? 이 말도 약간 의식적이고 너가 뭔가 목적 지향적인 뭔가를 하는 그런 거다라고 증명하거나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것들, 지금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들이 틀렸다는 것부터 빨리 알아채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일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 아주 기본적인 토대까지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무의식 속에서 부모가 자신을 잘못 길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그 욕망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 중에는 아주 나쁜 방식도 있고 미묘한 방식도 있고
뻔한 방식도 있지만 모두 그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 부모가 당신을 잘못 키워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학교를 중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또 안 좋은 것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없고 어떤 가치 있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익숙해져 버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냥 그게 잘못된 건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이 사람은 비유를 했는데 좀 이 비유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얘기한다. 어쨌든 그런다면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번번이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고 늘 돈 때문에 쩔쩔맬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아무 규칙도 없어 보이는 수많은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길을 잃는다. 그죠? 아무 규칙도 없어 보이는 수많은 방식.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끌려다닌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다가 일에서 압박감을 느낄 때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한다. 뭐 해결책을 뭐 찾는다거나 어떤 그런 그냥 해결책 그런 거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압박감을 느끼면 도피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식으로 약간 치부하네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모두 내 의뢰인들이 실제로 자신에 관해 뒤늦게 발견했던 사실들이다. 그들은 저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어른이 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약간 타인을 탓한다는 거죠. 편리하게도 이런 믿음은 그들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고 왜 때때로 본인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머저리처럼 구는지도 손쉽게 설명해 줬다. 이렇게 와서 뭐 이분이 지금 상담한 건지 몰라도 그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참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머저리 같다. 그냥 이런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당신도 당신 삶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보이는가? 이럴 때가 있었죠.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고. 당신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은 어디인가? 이번에는 그게 왜 당신이 이기고 있다는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뭐가 보이는가? 일을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능하거나 게으르다고 믿는 것일 수도 있다. 대체로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해도 아닌 척 할 것이고 게으르다고 믿는 확률이 더 높죠. 저 자신도 약간 게으르다, 느리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어릴 때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자기가 게으르다라고 잘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럼 그 게으름을 조금 덜 게으르게 만드는 노력을 한다거나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많더라. 지금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좀 짜증나 보이면 짜증났는데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게리 비숍 맞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은 댓글을 안 달아서 좀 오묘하고 하지만 또 좋기도 하다라고 언급한 그 영상이 2회 전 건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정성스럽게 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게리 비숍 그 책을 다뤄주기를 바라시면서도 게리 비숍은 한 번 보고도 좀 그렇다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막 위에서는 말을 돌려서 저는 너무 싫고 근데 요 게으름에 대해서 약간 비유를 했을 때는 그래도 또 조금 더 명료하고 심플한 것 같아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이건 이해를 잘 듣는 것 같네요.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쵸? 멈칫거릴 때마다 꾸물거릴 때마다 당신의 그런 생각은 증명된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증명하는 중이다. 왜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머저리처럼 이런 말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벌일까? 우리는 생존 기계다. 다가올 삶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과거의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나쁘고 부정적이었다고 한들 어쨌든 그 길은 나를 여태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던가.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자, 미리 줄 쳤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한정 짓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남겨놨네요. 그죠? 이 사례들은 말 그대로 사례일 뿐이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길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필요하다면 눈에 보이는 패턴들을 받아 적어라. 퍼즐을 끼워 맞춰보라. 여기 또 말을 꼬아놨죠? 어쨌거나 조금 들어오는 문구는 필요하다면 눈에 보이는 패턴들을 받아 적어라. 이거가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훌륭한 부모 아래에 자라는데도 도무지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라면서 보았던 그 모범적인 모습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죠? 그 스스로가 어떤 상이한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 환경과 비슷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환경에 뭐 영향을 받고 환경에 따라 또 뭐 사람으로 치면 그 환경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뭐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이 한 가지씩 있다는 얘기겠죠? 당신 삶에서 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상황을 찾아내 서로 연결해보라. 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상황? 살을 빼겠다는 약속, 돈을 모으겠다는 약속, 속에 있는 말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던 경우를 모두 글로 적어보라. 그러면은 약간 패턴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인가 보다. 그쵸? 스포츠 센터를 몇 번이나 빼먹었는지 기억해보라. 은행 대신 쇼핑몰에 갔던 경우를 떠올려보라. 그중 하나를 골라 내가 이겼던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고 다툰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 모든 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 이 단락에서 보면 뭐 이랬던 저랬던 너 삶에서 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상황을 연결해보고 적어보고 기억해보고 떠올려보고 살펴보라. 이 말은 하나같이 다 꺼집어내서 한번 상기시켜서 머저리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기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영역에서 이기는데 당신이 정말로 능하다는 사실 말이다. 당신은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감들을 며칠이고 회피할 수도 있다. 집안에 있는 접시란 접시, 컵이란 컵, 수저까지 몽땅 다 꺼내 쓰고 플라스틱 통에 시리얼을 담아 조리용 나무 주걱으로 떠먹는 창의력까지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생활의 지혜가 있나? 사진을 찍어 SNS에라도 올려라. 진짜 비꼬는 말이죠, 이거 사실.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의 그 김준호? 그 사람도 그렇게 설거지감들 미루고 안 하잖아요. 뭐 물론 그걸 안 하리만큼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기는 하죠, 그 사람이. 근데 이 저자에 의하면 너는 뭐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고 또 뭐 거기서 비즈니스를 뭐 연계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느라고 그 영역에서는 이기고 있는 상태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기고 있는 거는 그만큼 너가 더럽게 살고 있다. 그것도 쌓이면 쌓일수록 심각해지고
그 깊이가 깊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면이지만 네가 이기고 있다. 네 행위가 잘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괴상하지만 아주 인상 깊은 일이다. 시간을 내서 이 렌즈를 통해 당신의 삶을 분석해 본다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정말이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당신은 마음으로 정해놓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 당신은 마음으로 정해놓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정복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가진 힘이다. 정복되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가진 힘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도하든 아니든 품고 있는 그 마음, 내 몸속에 있는 그 마음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신의 마음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게으르며 늘 뚱뚱하고 늘 돈 한 푼 없을 거라는 걸 증명하기로 작정했다. 그렇다고 하면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정복할 수 없는 마음의 본성을 이용해 온갖 긍정적인 목표와 꿈들을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저 옳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잠깐 퍼즐을 시키고 그림을 밑에 그렸는데요. 이게 그 조준점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저기 우리 왜 워크숍으로 뭐 1박 2일 어디 가면 뭐 회의도 하지만 어떤 이벤트도 하잖아요. 그때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 권총 사격? 권총 말고 그 스나이퍼들이 쓰는 거 장총 있잖아요. 장총으로 사격을 장총이었나 권총이었나? 어쨌거나 이제 사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왼쪽 그림처럼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가 낮으니까 너무 못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격장에 있는 그 관리인분한테 저 너무 못했죠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엄청 잘했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겠거니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막 흩어져 있으면 여기에 뭐 하나가 박혀 있고 여기 좋은 게 있다 해도 뚝뚝뚝뚝뚝 떨어졌으면 정말 못한 거래요. 근데 여기 한 부분을 이렇게 토토토토톡 쌌다면 이건 조준점만 방향만 조금만 다르게 하면 조금 단순한 변화만 줘도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사격한 사람은 더 여기 명중을 시킬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엄청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이 독서를 한 부분을 접목시켜 본다면 이 지금 왼쪽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준을 잘못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원치 않는 곳에 이 에너지를 쏟고 있고 마음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너가 머저리 같이 사는데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머저리처럼 사는데 너가 그것만 잘 살펴보고 내가 왜 잘못됐는지 아까 뭐 살펴보고 기억하고 뭐 해보라고 한 게 요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조준점이 잘못되었구나. 그럼 조준점을 딱 바꾸면 변화를 할 의향이 있고 내가 스스로 변한다면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이제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고 목표 지향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약간 삼천포로 빠지면 저는 이거 사격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길에 사격장 비슷하게 있으면 하면 진짜 점수 잘 나오거든요.
그 얘기까지 괜히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줄을 긋고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정복할 수 없는 마음의 본성을 이용해 온갖 긍정적인 목표와 꿈들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확실히 저는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 의미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저 옳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일에서도 이길 수도 있다. 자신의 위대함을 끌어내라.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에 맞게 경계하라. 그리고 미덕이나 이성적 본성에 맞지 않는 생각은 품지 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아닌가요? 뭐 어쨌든 저쨌든 참 발음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겠어요.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이 뒤에 경계하라는 거는 행복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는 경계하라.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들은 품지 마라 라는 거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의식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상의 극히 작은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라는 자기 단어는 당신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에게는 게임 플랜이 필요하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리의 버킷에 옳은 생각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시작해보라. 당신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떠올려보라. 그것은 앞서 보았던 당신의 문제 영역과 관계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로 진전을 보고 싶은 영역은 어딘가? 당신이 정말로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잘게 나눠라. 그걸 성취하려면 정확히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가? 진전을 이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를 잘게 나누고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살펴보고 하라는 게 그 신사임당 주원규 님이 자기가 그 생활을 해보니까 새로 그러니까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거는 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스케줄링, 시간 단위로 뭐 이제 색을 칠해놓고 그거를 분석해 가면서 헛되게 보는 시간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영역에 뭐 힘을 싣고 있는지 그게 파악도 잘 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제가 봤던 영상은 신박사 TV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영성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하고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분은 저 공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정량화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 영상을 오늘 봤는데, 사실 이 정량화는 그분이 삼성에 다니기도 했고, 또 우리가 기업을 다녀보면 다녀보든 꼭 안 다녀봐도 마찬가지로 왜 맥도날드 이런 데서 햄버거를 하나 만들 때 매뉴얼화를 만들어서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모든 걸 숫자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아주 알맞는 적정한 대안을 찾아내서 그걸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하면 공간과 시간은 좀 거기 맞춰지겠지만 공간이 어디든 뭐라고 하지? 제재가 없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량화된 데이터 같은 거를 반드시 만들 줄 알아야 되며, 그런 것을 생활에 반영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여기도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목표를 잘게 나눠라. 목표를 잘게 나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하나에 맞는 것을
더 맞는 그 방향으로 뭐 행동을 취하거나 뭐 변화를 뭐 주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살을 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식단을 갖추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더 많이 키울지 생각해보라. 이것도 어쨌든 내가 살을 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분석해라. 기본적인 나를 조사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쁜 습관이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습관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나쁜 습관 빼고 건강에 도움되는 습관을 더 많이 키울지를 생각해서 당신이 매일 해야 할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라라고 한 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삭감해라. 그리고 어떻게 삭감할 거냐? 생각만으로 할 거냐? 그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쑥쑥쑥 빼면은 그게 실현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성공을 하거나 자기 개발서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보면 비슷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자면 오늘 그 신박사가 책을 추천했거든요. 퓨처 셀프라고 아마 그 신박사님 회사에서 그 번역을 해서 아마 출간을 하는데 그런 책일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정말 그 뭔가를 하나 하는데 열정적이고 정말 박사들 그 가방 끈긴 분들은 논문도 많이 쓰니까 그런 정성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들도 많이 하니까 아주 끈질기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0년 정도도 투자할 수도 있고 투여할 수도 있고 뭐 비용을 투입을 해도 크게 길게 보니까 미래를 좀 생각하고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얘기들 그런 분들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 시작의 기술 이 저자는 지금 이번 촬영분이랑 요 앞번 촬영분을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분 그 신박사님이 하는 말은 퓨처 셀프에는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쉬운 예들을 많이 사례들을 첨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책도 처세서고 그 책도 처세서 자기계발서긴 한데 그 책을 제가 또 나중엔 서점 가서 한번 읽어보겠지만 세이노의 가르침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정말 페이지가 두꺼운데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한 3시간 반? 네, 제가 거의 80%를 다 읽고 왔거든요. 서점에서. 그러니까 그 퓨처 셀프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시작의 기술, 제가 독사하다 말고 이 저자를 약간 지금 뒤에서 씹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약간 예를 들 때 얘가 공감이 잘 되는 예도 들었다가 막 돌려서 얘기하는 문과 같은 스타일. 저도 뭐 그냥 문과 계열이냐 이과 계열이냐 하면 문과 계열에 가까운데 이해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내고는 있지만 조금 짜증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공계 계열 사람들이 좀 냉정한 것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잘하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가는데요. 어쨌든 이 책을 같이 지금 독서하면서도 쟤 왜 저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맞아 나도 무슨 말인가 했네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 신영성 박사 회사에서 나온 그 퓨처 셀프 번역한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그거 잠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정말 그 책을 추천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1시간 넘게 이렇게 책 리뷰를 막 설명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질리긴 하던데 그쵸? 저도 질릴 수도 있겠네요.
빨리 끊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량화해서 실현시켜라 이런 말인 것 같이 들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라. 더 날씬해지기 위한 당신의 여정 도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것만 하지 말고 실현을 하고 있다 해도 그 이후의 마음가짐도 생각해보라. 당신은 목표를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 특히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과거의 익숙한 목소리가 커질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당신은 목표를 부단히 추구해야 한다에 줄을 안 끌 수가 없겠네요. 목표를 한 가지를 일단 잡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잘 실현시키는 것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 목표 하나 정도는 이어갈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왜냐면 저는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걸 이루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부단히 추구해야 되는 거. 목표 설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들 성공했던 사람들이 강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 당신 자신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까? 당신이 되고 싶었던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삶은 어떻게 보일까? 자신이 갑자기 근사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에 대한 답이 아니다. 아침에 본 영상의 Future Self를 보면은 여기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에 대한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신 박사님은 Future Self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이 제일 좋냐면 성공하는데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서 지금을 살면 된다. 약간 그런 건데 미래를 끌어와서 지금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지금 여기 책에서 말한 건 지금 현재가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비슷한 맥락의 말인 것 같긴 하거든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에 대한 답이 아니다. 그죠? 현재에 대한 것으로 비슷한 듯 한데 진짜 이 사람 퓨처 셀프 신영성 박사님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사람들이 좋네요. MBTI에서 T 사람들이 좋네요. 저는 F인데 T 사람들이 깔끔해.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생각은 당신이 정신 깊숙이 박혀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강력한 그 생각들을 당신이 말한 목표에 어울리게 바꾸려면 수많은 생각과 상상, 다짐이 필요하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무의식적인 생각은 당신이 정신 깊숙이 박혀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강력한 그 생각들을 당신이 말한 목표에 어울리게 바꾸려면 무의식을 의식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면 수많은 생각과 상상, 다짐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대로만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다시 의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합당하는 어떤 시스템 혹은 그런 플랜을 갖고 하는지 점검해보라 라는 말로 저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떠올린 당신의 문제 영역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아주 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문제를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사건이 떠오를 수도 있다. 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죠? 그 사건은 누군가 바람을 피운 일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따돌림의 기억일 수도 있다. 혹은 부모가 당신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기억일 수도 있다. 또 커리어상에 큰 실패를 경험했던